네, 오늘 사회를 맡고 2023년 올해 공모 사업 현황하고 이슈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안 떠내려가게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어떤 걸 건의하시고 싶은가요? 어떤 게 힘드신가요? 좀 여쭤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건의하신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 힘들어하는 거 미리 조금 여쭤보고 좀 지원을 전문기관에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컨설팅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자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좀 약간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자체랑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전혀 이제 크게 보면 같은 지자체지만 별개의 이제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남모르는 이 갈등하고 이제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실무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같이 해나가면서 좀 어려운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진 현황, 올해 공모사업 추진 현황 어떻게 됐는지 하고 공모사업 사례하고 성과 추진했었을 때 어떤 성과하고 이슈들이 몇 가지 보여서 그거 말씀드리고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사례 몇 가지 소개해드렸지만 저도 사례 주로 이제 조감도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공모사업 지원 방안들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선정된 사업하고 앞으로 또 하시고 싶은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나눠서 같이 지원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이제 신청자 접수 받으면서 오늘 논의한 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전 질문도 저희가 또 요청을 드렸었죠. 많이는 안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추려가지고 간단히만 조금 저희 쪽 의견 드리고 저희 이따가 이제 휴식 시간 끝나고 또 같이 얘기하고 또 저희랑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의견은 이후 시간에 이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저희 5년 동안 200개교 사업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올해죠. 올해는 이제 3월에 이제 정책 발표하고 4월에 이제 설명회 시작해서 8월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박해서 교육부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은 저희 올해 12월 20일 날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에 공고를 내고 접수를 4, 5월에 한번 받고 7, 8월에 한번 받고 해서 그 사업들 이제 단계들이 조금 다를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올해 사업 선정된 것들 39개 사업인데 그중에 수영장이 저희가 목표가 원래 10개였는데 11개로 좀 많이 신청을 하셨었고요. 체육관 24개, 체육관이 가장 많고 도서관, 돌봄센터 저희 교육 돌봄 하면 10% 또 가산도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아이들 돌봄하고 저출생 뉴스 볼 때마다 최저치 경생신한다 어제도 또 뉴스가 나왔던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정책 만들 때 공모사업 계획 만들 때 그런 거 주안점으로 했는데 어쨌든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 시설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경북이 가장 많고요. 오늘 참석자도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 경기 6개 그리고 제주랑 광주 일부 신청 안 하신 데가 있는데 전국 단위로 골고루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 공모 사업들 규모도 굉장히 다릅니다. 1,000 이하 아주 소규모 사업부터
만 이상 되는 사업까지 이렇게 보시면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고, 사업비 규모도 총 사업비 기준으로 400억 이상인 사업도 있고 100억 이하인 사업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 200억 사이의 사업들이 좀 많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지원비 규모도 뭐 10억 이하부터 해서 200억 이상, 평균적으로는 50에서 70억 지원비가 가장 많은데, 사업의 그 유형도 다양하지만 사업의 규모도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큰 규모, 아주 좀 작은 규모,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검토하셔서 이후 사업도 좀 그 준비할 게 있으면 계획을 해주신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서 받을 때 운영비, 운영도 어느 정도 좀 뭐 중투 자투 때도 그런 거 따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사업 계획 세우면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가 좀 덜할 것 같기 때문에 운영비도 조금 어느 정도 될지 좀 추정을 해보시라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운영비 낸 데만 좀 평균을 했더니 총 사업비 규모는 200억, 그 연면적은 5천, 면적당 공사비는 편차가 사업마다 좀 많이 컸어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제곱미터당 370만 원 정도가 평균이고, 제곱미터당 운영비는 3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오른쪽에는 뭐 인건비, 운영비 뭐 이렇게 좀 쪼개져 있기도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모 사업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뭐 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어떤 사업할 때 조성비,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담을 줄어드리는 차원에서 사실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봤더니 저희가 그 지방비, 지자체 지방비하고 저희 교육부 지원비가 국고가 아니라 그 지방교육 재정이거든요. 그게 한 47% 반반 정도 이렇게 그 배분이 되는 형식으로, 투자가 되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유 및 운영 주체는, 소유 주체는 지자체가 한 41%,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대부분 한 77% 정도 운영 주체로 설정이 되어 있고, 교육청이 소유 주체인 거는 한 30% 정도, 운영 주체인 건 거의 3% 정도로 없고, 나머지가 공동으로 하겠다.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저희 바람도 지자체 공단이나 재단에서 그 어쨌든 수영장이나 체육관, 뭐 이런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하고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민간 위탁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좀 위탁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돌봄하고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원을 했다. 그리고 요건 공모사업 이슈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 저희 계획서 처음에 이제 공모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 목표는 40개였습니다. 매년 40개 이렇게 선정하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39개 그 신청을 했고, 이제 큰 결격 사유가 없어서 다 선정을 했는데, 국회나 뭐 이런 저희가 보고하다가 뭐 이렇게 좀 뭐 홍보가 좀 그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엔 사업 기간을 충분히 좀 주지 않은 그런 실책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기간은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기간을 좀 빨리 해서 설명회도 하고 연휘에 공모도 하고, 또 지원 비율도 지자체 사정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비율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없을까 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뭐 수영장이라든가 그 인구 소멸 지역은 뭐 그냥 50%를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그 계획들을, 지원 방안도 좀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범위도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한 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컨설팅 지원 강화 방안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이 있을 텐데, 운영비를 공모사업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냐, 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만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것도 좀 관건이라 저희가 법 개정하고 있는데 좀 의견 수렴들을 좀 더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모 대상 사업의 범위도 조금 이슈였는데, 원래는 학교복합시설 법에
그 대상 시설이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학교 복합 시설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지 외에 하는 시설은 학교 복합 시설법의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 아직 명확히 법이 이제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 하위 규정은 또 관련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기존의 그 이제 법 개정하는 틀 내에서 어떻게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복합시설의 그 용도 범위도 이제 그 수익 시설이 가능, 그린 생활 시설이 가능한지, 이것도 뭐 작은 카페든 뭐 제과점이든 뭐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또 행정 시설을 같이 하고 싶은 사례, 또 서울이라든가 경기는 뭐 타운 그 복합 시설이라고 해서 주거 복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지금 법 개정안도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을 복합시설 범주에 넣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법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또 이게 학교 시설에 들어오는 게 적정한지의 타당성의 문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하고 또 법 개정할 때 의견 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운영비 지원은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법이 있어서 거기에 산정식이 있는데, 복합시설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교육감이 협약을 또 따로 해야 되겠죠. 협약해서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려고 일단 그 법안은 학교복합시설 법 개정안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받아보니까 아까 그 총사업비 규모도 그 레인지가 굉장히 컸잖아요. 10억 안 되는 사업부터 해서 500억 넘는 사업도 그 레인지가 컸었는데, 이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데 공사 단가도 뭐 200만 원 제곱미터당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게 그 레인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희가 내역까지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총사업비는 그 지자체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비비를 넣는다든가 산출근거로 어떤 걸 쓴다든가 비품비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통일된 기준을 정해서 통일되게 좀 비슷한 사업 특성을 가진 비슷한 규모의 사업은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하는 건 타당하긴 한데,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좀 그 사업비 지원 규모 편차가 크면 나중에 또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다음 사업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심사는 아니잖아요. 공모사업 그 지자체에서 하겠다는데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수요 분석을 했냐의 여부만 따져서 저희가 평점을 했고, 자투나 이제 특히 중투에 가서는 이게 수요 분석이 적정하냐, 규모가 적정하냐, 뭐 운영비는 이게 마련이 되는 거냐 이걸 따져가지고 저희 공모 사업에 통과됐는데 또 반려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옛날에 생활SOC 할 때는 그게 잘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요 분석 도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올해도 컨설팅 그 용역의 형태로 한 13개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한 40여 개 그 사업 정도를 좀 지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조금 진도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초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그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사정 뭐 기획인지 아니면 뭐 중투나 자투인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컨설팅 방향을 달리해서 용역을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컨설팅 저희가 용역의 형태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컨설팅하는 형태든 좀 협의를 해서 지자체나 교육청이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감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올해는 설문조사는 범위에서 빠졌는데 설문조사가
좀 품이 많이 든다,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용역의 형태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사례 중에 아까 그 사무관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울릉 군에서 이제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 사례고, 그 교육청의 땅인데 지자체에서 지어갖고 체육관 운영하다가 이제 철거하고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이전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군에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밑에 피난 그 주차 겸 대피시설 포함한 피난 시설까지 해서 울릉 하려는 좀 큰 규모의 사업이고요. 특수 동진학교 추진 사례는 우리 그 중랑구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아마 소유랑 운영 주체는 아마 지자체에서 공단 통해서 이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은 하시고 계신 것 같고,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긴 한데 특수학교가 보통 약간 기피 시설에도 또 속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잘 협의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 복합화해서 쓰는 걸로 잘 진행이 돼서 수영장 포함한 체육관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따가 우리 중관님 통해서 직접 추진했었던 경과하고 고생하셨던 거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학교 복합 시설이긴 하지만 학교 땅에 지은 건 아니고, 옆에 공원 부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 대신 학교 교사동과 연결 브릿지로 연계해서 공원 부지에 복합 시설 짓고 학교에서 직접 건너와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부지 외를 이용한 대전에 있는 이제 충남중학교 어린이 도서관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부지 내에 여유 부지 활용해서 이제 대구에 이제 구립 도서관을 학교 내에 지어서 학교에서 직접 또 지역에서 직접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야구장 포함한 스포츠 시설입니다. 그 부지를 아마 일부 별도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홍성군에서 스포츠 문화센터를 야구장하고 이제 체육시설 같이 해서 확보한 사례입니다. 24년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사업 지원을 컨설팅 형태로 지원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저희 지금 생각은 의견 수렴해서 조금 이제 보완도 가능합니다. 일단 2023년 선정된 공모사업은 아마 뭐 지금 기획 단계인 거, 투자 심사 준비하는 거, 사전 기획 건축 기획 해야 되는 거, 설계 발주 이미 한 거 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문 시행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파트에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담당자를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용도별로도 있겠죠. 도서관, 수영장, 뭐 용도별로도 있을 테고, 단계별은 뭐 이제 뭐 중투, 자투, 뭐 그리고 기획 뭐 여기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또 지자체 실제로 많이 조성하시고 운영하셨던 분들 포함해가지고 그 실무 담당자 포함해가지고 풀을 구성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담당자하고 그 이제 전문가 같이 해서 지원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예정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시도랑 협의를 거쳐서 아까 40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이 이제 예전에 아우리에서 했던 사전 검토,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 기관이라서 저희 쪽에서 사전 기획을 하면 그 검토 과정이 좀 면제되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조금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이미 좀 많이 결정이 됐다 나중에 바뀔 여지가 좀 적다 하면 사전 기획 겸해서 컨설팅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바웃으로만 일단 통과하는 데 집중해서 뭐 투자 심사 뭐 이런 것도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전 기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지자체나 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협의해서 그 컨설팅의 방향이나 용역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별도로 공문도 시행하고 그 담당자들 아까 권역별로 나는 담당자들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컨설팅 방향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2월 20일 날 설명회가 끝나면 1월 그 내에서 공고 나기 이제 전 시점에 권역별로 여기 비고에 이제 권역을 좀 써놨는데 요거는 그 예시긴 한데 그 전국에 이제 복합 시설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례 답사도 하고 그 중에 좀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복합 시설에서 설명회도 겸해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설명회 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례 답사 일정 계획은 아직 섭외까지는 안 된 상태고 섭외에 대해서 일정이 확정되면 공문으로 또 신청 받아서 같이 답사도 하고 또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그 학교복합시설 저희가 그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집을 좀 만들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올 연말에 학교복합시설 지금 조성하고 현황 어떻게 된 것들 좀 괜찮은 사례하고 저희가 성과 분석이라고 해서 사용자들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뭐가 불만인지 주차장 뭐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 쭉 조사한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거 발간할 예정이고 지류의 시인도 저희한테 자주 하시잖아요. 그 자료집하고 올해 하고 그 저희 내년 가이드라인 좀 개정해서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사례집 도면하고 사진하고 뭐 이런 거 쭉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그 3월에 내년 3월에 발간할 예정이고 그 연구과제 2개를 유형별 모델 개발 또 세프티드 그 안전 운영 관리 방안 연구를 내년 사업에서 해서 또 참고하실 수 있게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논의한 건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렸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식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저희 사업에 이제 그 도서관이 이제 포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 좀 면제해 줄 수 있겠냐고 의견을 저희 쪽으로 몇 번 했었는데 이게 근데 시행이 이제 막 된 제도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부터 시작됐고 아마 이것도 컨설팅 과정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받는 게 나중에 운영 그 계획 수립하는 데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면제를 추진하는 거는 시점이든 아니면 또 타부처 사업이기 그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존 학교의 복합시설 설치 시 중투 면제 사실은 저는 신설보다도 기존 학교 사업할 때 면제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거는 이제 그 교육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협의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그 행안부 투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뭐 학교 신설 같은 거 면제돼도 저쪽에서는 또 그 행안부에서는 또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거 면제할 수 있는지 협조하고 또 자투도 양쪽 다 하니까 이거 좀 일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뭐 제도면 할 텐데 이게 행안부 쪽에 이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투자 심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그 교육부랑 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자체 대상으로 좀 애로사항 청취해서 좀 의견 수렴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컨설팅 수요 조사할 때 그런 의견들 최대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에서 기존 지자체 재정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이랑 어떤 협력 방안 마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복합시설 그 교육부 지원금 그 학교복합시설 법 개정해서 지원금 지원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연천군에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컨설팅 영역 지원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도 지원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나눠서 안 그러면 이게 그 컨설팅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지면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또 후순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도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박부지 뭐 이렇게 법 개정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여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교 박부지 활용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이드라인에 넣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에서 아마
그 공투 교육부 행안부 공투 그게 좀 반려가 됐나 봐요. 그래 반려가 되면 또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요 그 공투 횟수라든가 반려 바로 하지 말고 아마 미리 알려주고 좀 그 보완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저희가 교육부에 좀 그 관련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까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따가 또 같이 그 얘기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짧긴 하지만 이것으로 제 발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